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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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스 조금 봤는데 계단 부셔 클럽도 있고 여러 좋은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이 멋진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도 들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또 지내왔었던 체리티 활동들, 그다음에 필란트로피 활동들 관련돼서 좀 얘기 나눌까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영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스타트업을 빡세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제가 지내왔던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기부를 배우자. 저도 처음에 기부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부는 하면서 배우자가 제 주제예요. 나중에 뭔가 크게 성공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미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 세대가 계신가요? 그래 읽으실 수 있죠. 그래도 엄미 이사장님께서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심이에요. 요즘 한자로 이렇게 딱 써놓은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무인양품도 한자로 이렇게 딱 써놓고 그래서 이게 이기심인데 또는 이제 자기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부론에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가 처음 얘기했죠. 빵집 아저씨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한국에서는 이기심이라고 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기심이라는 단어로 좀 많이 있는데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빵을 잘 만들어서 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철학이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던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가 그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단어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또 모든 것에는 좋고 나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기심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적 제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신의 창의성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창업하시는 분 중에 가장 솔직하게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분들께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옆에 가족이 있죠. 조금 확대해 보면 가족 옆에는 같이 하는 직원,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이해관계자. 이 사업을 하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그걸 전체를 싸고 있는 사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만 계속하면 그 이기심이 나로만 계속돼서 저기 되지만 내 주변으로 이기심이 확대가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제가 큰아이가 한나인데 배달민족 한나체 한나인데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저는 한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국제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50명의 아이를 선정해서 장학생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자각금이 한 8년, 7년 동안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조금 더 좋은 조직 문화에서 다닐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거나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라이더들,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있었죠. 그래서 라이더 살핀 기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사장님들을 위한 장사를 더 잘하는 방법, 배민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의료비 지원, 사장님 자녀 장학금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회사 자원으로 한 것도 있고 제 개인의 자원으로 한 것도 있어서 구분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커지면은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1호 기빙프레지 선언자가 되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2, 3호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호는 나왔으니까 3호부터.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최신 노트북 1만 대를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증했던 일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주민 2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라던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도 돕고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기심을 말씀드리고 돈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기심처럼 단어가 나쁜 단어일 때도 그 안에도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어떻게 보면은 좋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도
약간의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돈 안에는 단어가 조금 비슷한데 니은 기억만 다 바꾸면 독이라는 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소량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많이 벌면 이 독이 사람이 취할 만큼 영향을 받을 만큼 독이 저기가 돼요. 그래서 이 독을 해독을 안 해주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요. 이거를 또 풀지 않으면은 내 구성원들이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같이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는 일들도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더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돈만 쫓는 사람이다 하면서 지탄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독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으로도 저는 필란트로피 체리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00억 기부 선언을 처음 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 선언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질러야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스타트업 정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랑의 열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겠다. 왜냐하면 저도 막 찾아봤는데 재단을 운영하려니까 이 규모도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없고 직원들 없고 월급 주고 뭐 하면은 실제로 사업에다가 쓰기도 어렵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재단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는 기부자 맞춤 기금이라는 거를 사랑의 열매에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금하고 같이 해서 무한 영향력 선순환 이것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자 맞춤 기금은 15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재물을 숨기는 방법 중에서 베푸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재물을 숨기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그러면 어차피 없어질 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질 보석 같은 것들이 새겨진다.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딱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를 갔던 그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 나이 때 과거에 있었던 위인들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 했더니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책을 쓰셨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칼에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순환 기금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학년 아이들, 우리 한나보다 한 살 그 당시에 어렸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로 올해 2월까지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운영진들이고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초록우산, 사랑의 열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얼굴 아시는 분들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친구인데 제가 라디오로 듣다가 그 해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영준군이라고 서울대로 수석 합격했는데 과외를 안 받은 친구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내가 우리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는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장학생들 와서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장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주는 이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에요. 하와이 어떤 마을에 부모님들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추적했더니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믿어줬던 할머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의 삶도 바뀐다라는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한번 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뭐 담배를 피든 안 피든 한번 뽑았으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때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마켓컬리 지원을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제가 또 그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아프리카에 모기장이 있었던 아이들과 모기장이 없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컴을 조사했더니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장이 있었을 때 이 모기 안 걸려서 이 뭐죠? 네, 다 아시네요. 네. 그런 말라리아도 안 걸리고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건데 그런 걸로도 아이들의 컸을 때 여러 가지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전수조사했더니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고기라던가 좋은 고기들, 제철 과일들, 그래서 무조건 마켓컬리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김수아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무조건 우리는 햇반 이런 거 안 되고 그때 제일 좋은 걸로 좀 계속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재밌게 먹었는데 처음에는 이들도 되게 어색해했었어요. 햇반하고 햄 같은 거 보내주면 되는데 자꾸 처음 먹어보는 거 보내준다고.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올라갈 때는 또 전수조사를 쫙 해가지고 공부방을 전부 다 인테리어를 싹 바꿔줬었어요. 정말 좋아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국 동부를 한번 관광을 쫙 시켜서 뉴욕부터 해가지고 쫙 보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해외 관광이라던가 이런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지만 이 친구들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회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마음이 웅장해져서 건축가가 되겠다, 막 이런 꿈도 꾸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후기도 남기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중간쯤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필란트로피 관련된 책을 보다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책을 보고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이분은 뭐 사업하실 때는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뭐 기부의 왕으로 되어 있고 거의 우리의 표준이라고 보는데,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를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식한테 주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사회 기관한테 기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실 때 왕창 어디 이렇게 훅 던지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세 번째로는 살아 있을 때 자기의 그런 여태까지 했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공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근데 당연히 세 번째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공감하는데, 자본이라는 거의 의미는 돈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노하우라던가 인맥이라던가 생산하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업가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두더라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과 필란트로피 두 개의 공통점을 본다면은, 저는 필란트로피나 체리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작게, 스타트업 하듯이 작게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이상하면은 피버팅하고, 괜찮으면은 다시 거기서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어떤 포뮬러가 생기고 공식이 생겼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약간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의 방식이기도 하고 필란트로피의 방식이 이런 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해 21년도에 기빙 플래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언을 해보자.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하고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이게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자산도 뭐 1빌리언 이상을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도 다 증명하고 인터뷰를 봐야 돼요. 그냥 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죠.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그때 막 이렇게 지금보다 환율이 높지 않아서 예,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겨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이 서약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기록에 남겼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더 기빙 플래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궁극적으로 세계가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되기 위해서 자선 활동이라는 근사한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그 의미로 기빙 플래지를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하고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빙 플래지에 가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그게 배우고 싶었어요. 다른 기부자들,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빌 게이츠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 창업자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이 오염된 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오염된 건지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은
몇 점 몇이라고 얘기하거나 지진이 하면 몇 점 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쓰고 있는 그 플라스틱 오염도가 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 지표를 만드는 게 자신의 필란트로피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민주주의가 너무 망가져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 이런 활동들을 필란트로피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절반 이상은 측은지심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전쟁 고아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사회 기업가들을 보면서 이 영역을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됐어요. 타인을 돕는 체리티, 이게 측은지심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필란트로피, 이게 문제 해결,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좀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는데 라이더 살핀 기금하고 연계돼서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심을 하려고 해도 자꾸 다쳐요. 저희가 계속 그 안전교육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좀 다쳤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마련해가지고 라이더 살품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의료비나 생계 지원비,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도와서 이게 한 4, 5년 동안 이것들을 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사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때쯤에 같이 다른 작업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라이더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 자체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너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공제조합을 만들자. 근데 공제조합을 만들려면 이게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게 복잡해요.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의원님들도 만나서 이것도 법안으로 발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 회사의 대관팀에 이현재 님이 있었는데 지금 비비자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께서 그 팀하고 같이 해서 계속 정부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좀 의심도 하시죠. 왜 니네 사기업 배민에서 이런 걸 만들려 그러냐.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계속 설득하고 또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다양한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사들도 다 설득하러 다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색깔은 빼야 되잖아요. 배민의 색깔은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드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고 시드머니까지만 담고 우리는 빠지자 하고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1, 2년을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라이더 공제조합에서 처음에 설립하는데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실적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보험사보다 45%싼 보험을 만들었고 1년 만에 1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체리티 활동으로 라이더들을 돕는 거,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좀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이렇게 창업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더 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개선하는데 한 것이 훨씬 더 저한테도 약간 뿌듯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우영선 우한영향력 선순환 1기는 마치고 2기가 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주 배경 장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분들의 자녀들 아니면은 한국에 온 난민들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사람, 친구들, 장학생을 줘서 그 친구들이 한국의 리더가 되게 만들자. 리더라는 거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창업가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암스테르담, 뉴욕, 뭐 싱가포르 다 이렇게 성장한 도시고 한국이 지금 인구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한국에 어려운 아이도 많은데 외국 아이들 돕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해요. 한국의 젠슨항을 만들겠다. 대만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세계적인 기업 만든 것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이 자녀가 똑똑하면 한국에서도 큰 기업 만들 수 있다. 이거 왜 못하냐. 그래서 지금은 엘레멘탈한 트랙이라는
봉사활동을 같이 해서 만들고 있고, 연세대에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해서 인구와 인재연구원이라고 같이 해가지고 정책을 같이 만들면서 앞쪽과 뒤쪽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독서 토론회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무시무시한 이기적 유전자를 다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기심이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기심이 나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같이 하는 구성원들,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사회로 점점 커졌을 때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리티와 필란트로피 활동, 저는 어느 것도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면은 측은지심이 와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건, 아니면은 어떤 세상에 있는 문제 하나를 뾰족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건,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조금 낫게 되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전에 조금씩 하면서 스타트업 하면서, 왜냐면 죽은 다음에 왕창하면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요, 되게 복잡해요. 자녀들도 골치 아프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재능이라던가 인적 자원,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임팩트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래서 루트 임팩트도 생긴 거죠. 네. 네, 그리고 기부도 그래서 사업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요걸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한 장만 더 넣었어요. 제가 아삼나눔재단이 한 10년 동안 옆에서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 포럼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정남희 이사님이 10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아주 그냥 진솔하게 이 조직을 이끄는 걸 보면서 얼마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때문에 따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산나눔재단은 이렇게 큰 돈을 세상과 나누는데 도대체 무엇을 나누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아산나눔재단이 나누고 싶은 정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면서 마치갑니다. 이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전하는 것, 정경 회장님께서도 아주 어렵게 도전을 했죠. 도전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 그리고 성장이 되면은 반드시 나눔을 해라. 이 정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싹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또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경연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하시는 분들 다들 응원하고 또 더 멋진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